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. 정말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. 이게 뭐 남들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촬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도 값싼 장비를 사서 한번 이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는데 진짜 너무 너무 어려워요. 남들은 다 쉽다고 하는데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. 지금도 이게 각도도 좀 안 맞고, 아니 무슨 거치대를 샀는데 얼비치는 거예요 계속 이게. 그래서 지금 조명도 반대로 돌려놨어요. 이 화면이랑 계속 얼비쳐가지고. 그리고 방금 깨달은 건데, 그 유튜브에 쳐보니까 이렇게 손만 나오게끔 촬영할 수 있는 삼각대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. 버티컬 삼각대라고. 아니 뭐 장비가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은근히 장비가 많이 필요해요 이게. 유튜브 촬영이라는 게 정말 저한테 너무 어렵습니다. 어, 제가 사실은 영상을 지금 다시 찍고 있어요. 아까 하나 찍었는데 어메이징하게도 제가 이 수직으로 촬영을 하는 바람에 영상이 수직으로 촬영돼서 대칭이 안 돼가지고, 근데 또 걱정인 게 지금 찍는 것도 이게 잘 될지 고민입니다 지금. 어, 일단은 오늘은 그냥 가볍게 긴 영상은 못 찍을 것 같고, 그냥 앞으로 제가 이제 명리학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건지, 좀 계속 흔들리죠. 예,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해보려고 하거든요. 저는 명리학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학문이라는 거 있잖아요. 학문. 명리학도 되겠죠.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학문이라는 게 가치가 있고, 어, 이게 귀해지려고, 좀 표현이 이상한데 좀 이렇게 가치가 있고 귀해질 이 학문이 되게 존중받는 학문, 그런 것들을 보면 보통 뭐가 있냐면 이 명확한 기준과 명확한 논리가 있어요. 이 글씨가 좀, 제가 굉장히 이거 패드도 바꿔야 돼요. 너무 오래돼가지고. 그냥 제 목소리에 그냥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명확한 기준과 논리가 있다는 게, 이런 게 있는 학문들이 되게 가치가 있고 되게 존중을 받아요. 근데 이제 명리학이 이제 좀 비판을 듣는 것 중 하나가, 코에 걸면 코걸이, 뭐 귀에 걸면 귀걸이,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명리학이 지금 현재. 근데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, 가만히 보면 명리학이 이 논리와 기준이 이 가르치시는 분들마다 달라요. 보면은 어떤 분은 격국을 먼저 보고, 어떤 분은 나는 자연법으로 가겠다 해서 오행만 보시는 분도 있고, 어떤 분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, 신살이 최고다, 그래서 신살만 보시는 분들도 있고. 근데 뭐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,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준이 없다는 거죠. 기준. 이 명리학에도 기준이 필요해요. 명확한 기준. 근데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,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주를 보러 왔는데, 이 사람을 해석할 때랑 이제 다른 사람이 또 왔어요. 이 사람을 해석할 때 저희는 기준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제 생각으로, 지금 명리학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.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이상하고,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, 이 사람은 이래서 부자가 됐고, 이 사람은 이래서 부자가 됐고. 이게 기준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, 학문이. 그러니까 지금 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무제사주, 뭐 이런 게 논리가 좀 빈약하다 생각하는 게, 어떤 사람은 재성이 아예 사주에 보이지 않아서, 뭐 아예 안 보여서 그냥, 그래서 부자고, 돈이 얼마나 있는지 가늠이 안 돼서.
어떤 사람은 뭐 물을 댐으로 막는 사주도 있고, 뭐 재성이 그냥 단순히 많은데 일간이 굉장히 신강해서 부자다.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. 아니, 부자면은 왜 부자인지 모두가 인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사주를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, 어떤 사람은 토가 많아서 부자고, 어떤 사람은 무재여서 부자고, 어떤 사람은 재성이 공망이어서 뭐 돈이 들어오는 걸 모를 정도로 부자다. 뭐 이런 식의,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. 현재 기준 명리학이. 그래서 저는,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영상을 좀 찍는 거니까, 저는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. 일단 명리학도 이 학문이 조금 더 가치가 있고 존중을 받으려면 기준과 논리가 있어야 된다. 그리고 두 번째, 이 기준과 논리를, 그러면 네가 말하는 기준과 논리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? 이게 저는 천간과 지지의 구분이라고 생각해요.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, 명리학은. 그러니까 명리학에서 솔직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, 저는 당연히 음양오행과 방금 말씀드렸던 천간지지예요. 이게 명리학의 제 생각엔 근본이고 핵심입니다. 그리고 이 두 개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명확한 기준과 논리를 잡아야 돼요. 여기를 계속 벗어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모든 학문이 제 생각에는 근본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근데 이 근본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. 근데 명리학의 근본을 아무리 생각해도 음양오행 이거잖아요. 그리고 천간지지, 이 두 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, 명리학에서. 그럼 천간지지가 뭐냐? 저희는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 명리학이랑 이제 자기 사주 자기가 보기 같은 것 등으로 되게 사주가 친근해졌잖아요, 사람들한테. 그래서 누구나 거의 만세력 어플을 가지고 있는데, 만세력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, 자기 팔자가. 다시 그릴게요, 죄송합니다. 이 위에를 천간이라고 하고 밑에를 지지라고 하는데, 이게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대부분 구분을 안 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목화토금수 오행의 상생상극, 이것도 저는 제 생각으론 무조건 생하고 극하는 게 아니라,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현재 명리학은 이렇게도 생하고 이렇게도 생하고 위아래도 생하고, 뭐 방향이 그냥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. 뭐 예를 들면 위에 목이 있으면 밑에 있는 목생화, 아니면 또 여기에 화가 있고 여기에 또 토가 있으면 화생토, 이렇게 뭐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옆으로 갔다 다 생해요.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. 엄연히 천간과 지지는 다른 거예요. 나중에가 아니라 이제 다음 영상에 올릴 것 같긴 한데, 천간은 우주예요, 우주. 우주 운동을 하죠. 지지는 사계절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. 왜냐? 지지는 현실이고, 천간은 말 그대로 저의 생각과 마음일 뿐입니다. 근데 우리는 지지에 살잖아요. 저희는 사계절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, 지지. 외계인이 아니잖아요. 저희는 이 지지에 산단 말이에요. 이 현실이에요, 현실. 그리고 사계절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. 그죠? 근데 천간은 우주예요, 우주. 내 생각과 마음일 뿐입니다. 현실이 아니에요. 내 꿈과 목표,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더 하겠지만,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은
천간만 하는 거예요. 천간. 밑에는 형충파해라고 나중에 또 제가 따로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. 나눠야 되거든요. 근데 대부분 이거를 같이 혼합을 해요. 여기서도 오행의 상생상극을 하고 여기서도 막 뭐 이런 뭐 그런 것들을 기준 없이 따지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첫 영상이니까 제가 오늘 이제 정리를 하자면 말이 좀 길어졌는데 어떠한 학문이든 이 논리와 기준 이게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 가치가 있고 학문다운 학문이 되는 거예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게 객관적이다라는 거죠. 객관적. 제 주관이 아닌 객관적. 그쵸? 그리고 명리학으로 끌고 와서 제가 말하는 것들을 기본이 뭐냐? 음양오행과 천간지지라는 겁니다. 이 두 개가 근본이고 기본이고 여기서 제 생각에 벗어나면 안 돼요. 이거가 기본이 되고 나서 나중에 뭐 공망이니 뭐 신살이니 이런 지엽적인 거를 따지는 거지 이게 안 되는데 이거를 먼저 한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개인적으로.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좀 말이 많아졌는데 길어졌는데 모든 학문은 이제 명확한 기준과 논리가 있어야 되고 명리학은 그 중에 이제 천간지지의 구분과 오행의 상생상극 그러니까 오행, 음양오행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.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근데 이게 이게 좀 영상이 많이 좀 흔들리고 좀 열악해서 다음에는 왜 천간과 지지를 나눠야 되고 어 그리고 이 천간은 어떤 운동을 하고 지지는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 하루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. 지금까지 밤을 걷는 철학자 밤겉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